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트럼프 정시 미국 실적 장세에 대비해야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연이어 터지는 미국 트럼프 변수. 두 번째, 미국 대선 정시 하지만 우리 시장은. 세 번째,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실적 장세로의 전환 가능성은. 네 번째, 셀트리온 이제부터 조정은 매수로. 미국 시장 연일 터집니다.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변수 사건을 터뜨리는데요. 확진이 되었다가 또 퇴원을 했다가 퇴원하자마자 경기 부양책에 대한 협상을 이제 중단하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은 장 중반부터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양시장이 모두 1% 이상의 하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우려와는 달리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시장 0.89% 상승하면서 2386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양봉의 모습, 아주 깨끗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코스닥 역시 양봉의 모습이 아주 깨끗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오늘 시장은 미국 시장과 완전히 좀 판이한 이러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들 매도는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상을 했던 대로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 이제는 멈췄죠. 매수로 오히려 전환이 되는 상황이다. 물론 금융 투자의 매수가 가장 많은 모습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금융 투자도 9월 말까지는 윈도우 드레싱과 더불어서 또 한편으로 신용 부분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주식을 자꾸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번에 주가가 빠지면서 신용이 많이 줄어들면서 해결이 됐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자금적인 측면에서 여유가 좀 생겨 있다, 이런 측면과 그 다음에 연기금과 투신의 매도도 거의 멈추는 상황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 역시 삼성전자에 주력을 하는 모습이죠. 삼성전자는 내일 3분기 실적을 잠정 발표를 합니다. 그러한 측면. 그 다음에 LG화학과 네이버, 시젠, 삼성 SDI 이런 쪽으로 외국인들이 좀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기아차라든가 현대차 좀 외국인들이 파는 모습, NC소프트도 외국인들이 파는 모습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매도,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외국인들이 파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카카오도요, 시세는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미국 시장 상황을 우리가 잘 좀 봐야 되는데, 사실 미국은 대선 전국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트럼프의 돌발적인 변수들이 자꾸 생기는 이러한 국면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 부양책이 지금 나오느냐 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단기적으로 보나 어쨌든 간에 결국은 트럼프가 협상을 중단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중단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대선 이후에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좀 쇼다, 이런 측면이 좀 강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결국은 부양책은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 것이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대선이 끝나고 하게 되면 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누가 되든 간에 이건 관계없습니다. 부양책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시기가, 타이밍이 좀 늦춰진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미국 시장은 혼조 국면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이렇게 결론을 먼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기가 살아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는 경제적인 지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고용지표와 소비지표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가 가장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고용지표 가운데서 일단 미국의 임시적인 영구해고 부분이 파란 색깔인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죠. 해고가 늘어나면 이 사람들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비를 못하면 결국 경기는 안 좋아지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와 있고, 또한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도 회색인데요. 좀 좋아지는 것 같지만 이것은 정부에서 돈을 줬잖아요. 돈을 주면서 소비를 늘렸는데 우리도 재난지원금 받았듯이요. 그러나 그게 지금 끊긴 상태예요. 9월부터는 9월 10월 계속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소비 지출 역시 확 줄어드는 상황이 나옵니다. 왜? 미국의 개인 소득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 미국 경기는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따라서 미국의 경기 부양책은 반드시 나올 것인데 언제 나오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트럼프가 워낙 정치적이고 쇼가 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래놓고 반전을 시키면서 바로 즉 다시 말씀드리면 즉 15일이 2차 TV 토론이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반대의 어떤 상황으로 반전시키는 이러한 또 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간에 핵심은 경기 부양책은 미국은 반드시 필요하다. 단 이것이 시간이 좀 늦춰진다. 이 부분 때문에 미국 시장이 결국은 혼조 국면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 시장하고의 지나친 연관성은 별로 없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와 바이든의 누가 되느냐 관계없이 정책적인 측면을 보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법인세 인하 쪽이고 트럼프는 바이든은 인상 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문제는 기업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예, 그런 측면. 그 다음에 이 대외 정책은 바로 중국과 관련이죠. 트럼프는 지금 계속적인 보호무역을 간다면 미국과 중국의 이 싸움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뽑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워낙 미국 대선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트럼프가 아니고 클린턴이 될 줄 알았잖아요.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생각을 하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거 1920년 이후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대선을 앞둔 30일 즉 한 달 전부터는 미국 주가는 이렇게 좀 빠지고 혼조 국면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 그런 상황에 나왔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확정이 좀 되는 시점 그리고 끝나고 나서 결국은 시장은 올라가는 이러한 추세로 간다는 것은 이미 1920년 이후부터 통계에서 증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너무 과거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대선이라는 것은 정책적인 변수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은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전히 혼조 국면의 박스권 등락이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결국 트럼프는 바로 이 경기 부양책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들고 지금 흔드는 거잖아요. 그대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중간에 어떻게 다시 또 반전시키는 이러한 부분도 어쨌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이러한 측면 따라서 혼조 국면으로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시장은 약간은 미국 시장하고 다르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하락 장세로 간다 아니다 이런 상황인데 역시 중요한 것은 이 10월 달에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와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일 것이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돌파를 하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자, 첫 번째로 뭐가 다르냐면은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크다는 측면이죠.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3분기 잠정치가 나오는데 일단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옅은 색이죠. 만약에 영업이익이 11조가 넘어간다면 즉 이것은 뭐냐면 11조대란 이 예상치였어요. 예상치들이 9월 달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에 대한 예상이 상당히 안 좋았죠. 예,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11조대의 예상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6만원 선을 넘어가고 6만 1천원 선까지도 올라가는 상황에 나왔잖아요. 예, 오늘 59,90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내일 이제 발표가 11조 이상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내일 당장은 이제 또 재료 노출이니까 오후에 좀 빠지겠죠. 그런 모습이 나오겠지만 추세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지수 측면에서 부담은 1차적으로 해소가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미국 시장과 다른 점들을 보면은 이 그림은 뭐냐면은 첫 번째 이 위에 것은요 파란색은 EPS인데 이것은 뭐냐면 주당 순이익입니다. 예, 주당 순이익이니까 실적 측면에서 이익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것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글로벌 전체 시장 대비해서 우리 시장의 강도가 얼마큼 강한가 이것은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그래서 이 최근 상황을 보시면은 이익 측면에서도 지금 추세적으로 올라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잘 내려가지 않고 이익은 좋다는 이야기죠. 예,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이익이 좋다는 뜻이에요.
이에 따라서 주가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안 빠진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역시 이런 것을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20년 이익 증가율, 내년 이익 증가율, 그리고 마지막은 9년 대비해서 이익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뭐냐면 직전 연도겠죠, 다들.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세 개의 막대 그래프가 계속적으로 커지는 것이 좋은 것이죠. 예, 그리고 키가 클수록 좋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이 전망치 실적들이 상당히 좋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대만 정도가 막대가 세 개 다 플러스 좋은 측면에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일본, 인도 정도도 내년부터 좋아지는 측면, 중국도 역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좋아지는 측면,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실적 측면,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한국 증시, 우리 증시가 가장 좋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돼야 되는 것이고, 짧게 봐서 12월 3분기 영업이익 전망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좀 길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코스피 이익 개선을 주도하는 업종은 제약, 바이오, 인터넷,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이런 측면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 역시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제약, 바이오가 가장 높죠.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화학은 2차전지 쪽이죠. 운송은 자동차, 반도체는 삼성전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먼 2022년까지 왜 말씀드리냐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영업이익이 연속적으로 3년째 이렇게 좋아질 때는 역사적인 코스피가 신고가를 뚫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증명을 해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범위를 조금 더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그림에서, 이 화면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죠. 시장은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지금 넘어가는 과정이고, 연말 가서 여러분께서 대주주 양도세 문제 때문에 개인들 매도가 폭탄이 나온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지금 해결 단계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때 가서 어떤 상황이 오든 말든 관계없이 12월 이전에 충분히 시세는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좁혀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정,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핵심을 보면 역시 2차전지, 언택트 관련주 소프트웨어, 그리고 제약 바이오였는데, 여기다 우리가 새롭게 포함을 시키는 것은 자동차와 그리고 반도체가 새롭게 이제 들어오면서 시장이 본격적인 실적 장세로 가는데, 자동차가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고 또 성장성 개념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실적 측면에서 접근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접근이 된다.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체계로 나간다면 우리 시장은 결국은 실적 장세로 본격적으로 가는데, 그 지금 가기 위한 중간 조정 과정이 현재의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의 첫 출발점은 조만간 10월, 지금 모두가 10월 달에 안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10월 중순 이후가 되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부터 핵심적인 이러한 주도주들, 즉 성장주 맥락과 새롭게 성장주로 들어온 자동차와 반도체, 이런 쪽에 핵심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은 뭐 다른 이야기 다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실적 측면에서 당연히 좋은 것은 다 아는 이야기고, 또한 항체 치료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도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단 지금 수급상으로 주가가 못 올라가는데 그 핵심은 신용융자 잔고 추이를 봐야 되는 것인데, 최근에 급속도로 줄어들었죠. 물론 또 조금 올라옵니다만 의미가 별로 없고, 어쨌든 이렇게 확 줄어들고 주가가 빠져있는 상황이 된다면은 수급 측면에서도 충분히 개선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오늘 일단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이제 거래량이 지금 완전히 잠잠해졌잖아요. 소위 말하는 거래 바닥과 주가 바닥이 나와 있는 이미 상황이고, 이제부터 여기선 왔다 갔다 좀 하면서 조정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적극적인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오랫동안 좀 참았지만요, 너무 화내실 필요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면서 지속적인 보유 전략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